민심이 한번 아래로 내려누르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잠시 보둥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회의 기본선이라는 거는 있나 보다. 그것까지는 윤석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제일 큰 암종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에 지금 착수한 거.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되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예.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보다 더 말끔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지만 예. 그게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건. 예. 공범이 사방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끔하게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저는 이만하면 잘 가고 아, 있다. 그렇습니까?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작가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좀 마음에 어떤 약간 위로가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어제 오늘 너무 답답해하고 막 이 예. 분노와 막 이 주변에 모두가 그러고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민심을 보통 물의 비유를 많이 예. 하는데요. 이게 군주민수라고 그래서 이제 권력은 배고 예. 민심은 물이고 예. 그래서 민심이 화가 나면 배를 엎어버릴 수 있다. 이게 예. 옛날 중국 고대 때부터 많이 쓰던 예. 비유인데 그게 민심은 중력 같아요. 예. 이렇게 민심이 한번 아래로 내려누르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는 그 권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잠시 보둥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위에서 물 떨어질 때 뭐 옛날에 쓰던 그릇들이 이렇게 받치고 예. 있으니까 예. 얼른 안 떨어지는 것 같죠. 예. 좀 지나면 그 다 차서 넘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여서 저는 이만하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더 좀 참담한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질질 끄냐 그런 것보다 예.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속살이랄까요? 예. 그런 걸 본 게 많아요. 예. 근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다. 예.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몇 개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 소위 잘난 엘리트들의 행태를 보면 절망적인데 예. 국회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러 간 방첩사의 체포조가 예. 그 탄 차량이 시민들한테 막혀가지고 국회에 못 들어가서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100이면 99 성공하는 현실 권력자의 셀프 쿠데타를 예. 시민들이 국회에 쫓아와서 막았잖아요. 예. 거기 또 희망을 예, 보는- 야당 예. 국회의원들이 잽싸게 와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제 결의를 했고요. 예. 그 무서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그러고 기본권을 전부 다 박탈하겠다고 예. 선언을 했는데 계엄군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국회로 쫓아가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했잖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알리트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나 하는 예. 의심이 들다가도 예. 그 계엄 선포 당일날의 영상이라는 걸 보고 있으면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그래도 예. 우리에게 희망은 있어. 그 엘리트들이 형편없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은 똑똑한 것 같아. 용감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두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 하는데 시민들의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들이 짤막짤막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엄군 차량을 막아선 청년, 지나가는 계엄군 불러서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중년의 여성들, 이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와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그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돼요. 팔짱 끼고 삐딱하게 고개 꼬고 앉아서 비평하는 이거는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007 특임대 비롯해서 군인들 이렇게 보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죄송하다는 사람도 있고 시민을 껴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 군인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게 80년의 공수부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능력들이 커진 거예요.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에서도 좀 울컥하지만 거기서 함께 뒤엉겨 있는 그 군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역사라는 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건 없구나. 그 한강 작가 말이 진짜 맞아. 맞아요. 그 양반 노벨상 받아야 돼. 예.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설을 쓴 목적이죠. 그 한강 선생이 소년이 온다나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0년, 45년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개별적 학습의 결과가 그날 시민들의 행동, 국회 보좌관과 직원들의 행동, 군인들의 행동 모두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다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기본선이라는 건 있나 보다. 예, 그것까지는 윤석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진짜 역사가 우리를 살린 거야. 우리 선배들이. 이 국면이 다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그 국회에 오셨던 분들 어딘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박수라도 쳐줘야 된다고 봐요. 남태령 트랙터 그 시위도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딴 거 뭐 하느라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보는데 밤새도록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장면이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었다고 그러는데 기성세대는 토요일 날 새벽에 못 가요. 입 돌아가. 여기 나는 라이브로 봤는데 나는 못 가겠더라고 저기.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이게 매우 드문 일이고 실패를 했는데 단박에 제압이 안 돼. 왜냐하면 현재 권력 집단이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 쿠데타를 냈다가 실패했으면 바로 제압해서 다 끝장내버리는데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자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박에 제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도 처음이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 혁명사 이런 거 엄청 봤는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세계 교과서에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는 상황을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남태령 건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그냥 개인들이 한 거예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부터 시도했던 그 모든 노력, 조직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권자인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있어요. 항상 서울 상경 투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서울 인근에서 막히고 연행되고 이렇게 끝나요. 항상 반복돼 왔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분들 고생하셨구나. 내 생각은 거기서 끝이었어. 근데 그걸 본 20대가 막 달려간 거야. 응원봉 들고. 밤새도록 그거 뛰는 걸 제가 영상을 보면서 2030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가 20대, 30대 때 길바닥에서 최루탄 맞아가면서 싸울 때는 그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젊은이들은 저 방식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지금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의 무기를 써서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인지한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역사의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짐이 많이 들어졌어요. 막 그동안에 막 교수 선언부터 시작해갖고 막 단체들 선언 나오고 보면 다 60, 70대들이었어요. 그런 거 하면서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죽고나면. 이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닌데요. 근데 이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죽어도 괜찮겠네. 예, 그것도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들이 다음을 이어가겠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밤새 이걸 해, 밤새. 내가 그걸, 와, 대단하다고 하면서, 와, 피곤해서 잤어.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이제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때도 뭐 진짜 가짜 가리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돈 가진 자 돈으로, 지식 가진 자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서로 손잡고 해서 민족 해방을 성취하자. 그래서 제가 남방버스 뭐 선결제 이런 거 보면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진짜. 와, 얘들 진짜 대단하다. 일어나서 계속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 여기서 진짜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남자 권력자들한테 뽑혀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이 세대가 다음에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대통령을 만들어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어요. 예, 아버지 덕에 되는 거 말고요. 박수! 일종의 병인데 사회가 앓는 병 같은 건데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수술 한번 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이게 암이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속에서 제발. 예,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암 같은 거예요. 우리 진짜 유기체 몸속에 암세포라는 거는 다른 정상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이 어머나.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이게 암세포거든요. 야, 이거 딱 진짜 이거 국민의힘이 떠오르네. 그렇죠? 진짜로. 이 나라가 죽든 말든 나만 지들끼리 뭐 살겠다고 난리치는 네.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요. 하죠. 그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를 우리 칸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래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맞아.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된대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래요. 그게. 네. 이걸 도덕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제 오류야. 아, 오류야.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요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거든요. 암세포예요.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딱 이거예요. 네. 맞아. 1979년, 80년 그때 한번 이 병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전두환 정권이라는 게 그때가 암이 들어차가지고 막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독재가 횡행하고 부패가 싹트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걸 우리가 6월 항쟁으로 극복해냈잖아요. 5.18 광주에서는 했는데 면역세포의 힘이 부족해갖고 암세포한테 다 잡아먹혔어. 그래갖고 7년 동안을 싸운 끝에 드디어 면역세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6월 항쟁으로 그걸 뒤집어 엎어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와. 다시 그 병에 덜컥 걸렸는데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려요. 2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덜컥 걸렸네. 예,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아. 발암물질은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언론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암세포를 못 알아보고 그렇게 돼서 그때 딱 자리 잡은 이 암세포가 용산에 또 아리를 들고 모든 국가기관에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내란 세대까지 왔는데 왜 내란을 벌였냐 하면 면역세포들이 강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암세포 보면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총선을 했는데 포위당했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몸을 키워가지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한 게 군대를 동원한 거지. 근데 면역세포들이 엄청 활발해갖고 막 그 밤에 막 개헌군보다 더 일찍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맞아. 막 탱크 앞을 다 국회의원들- 막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걸기했다가 실패한 암세포 조직을 박멸하는
찾아내서 지금 없애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암종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에 지금 착수한 거고. 그래도 우리 몸이 건강했다. 그렇네. 건강하진 않았는데 병에 걸렸어요. 몸의 균형이 파괴됐어요. 근데 면역 체계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 면역력을 복구를 해가지고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서 고립되니까 발악을 했다가 지금 더 이제 죽게 생긴 거지. 네.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분리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친이 쿠데타니까 모든 권력기관에 공범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공범이라고 나오면 맞아 죽으니까 지금은 전부 아닌 것처럼 다 감추고 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다 뿌리 뽑기는 되게 그래도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구석구석 검사를 잘한단 말이야. 그쵸. 수시로 4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으면 그럼요. 좋겠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관리 잘하면 돼요. 그렇네. 그 암세포들도 아 이거 너무 강해. 이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딱 막아야지. 그렇습니다. 더 기세게 잡아가지고. 네. 연말 와서 제주항공 참사와 너무 힘들어. 윤석열 내란 뭐 이런 너무 힘들어. 하여튼 끔찍한 2024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거나 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좀 있고 또는 뭐 하여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큰 실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어요. 네.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실수가 내란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왔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이걸 극복을 했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개인도 없고 기복 없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소용돌이가 앞으로 그 10배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에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에게도 지난 시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보다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나빴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우리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큰 소용돌이에 대한 기억을 절대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소망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